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현지에 있는 중고 보트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 보트 직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전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왼쪽 상단에 직구 신청이나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4년식 15트 2305라고 되어 있죠. 23피트 보트입니다. 15,900달러는 현지 그 딜러 매물가예요. 현지에 올라와 있는 그 금액이고요. 만약에 이게 주문을 했는데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실시간으로 우리하고 한국하고는 이제 뭐 시차가 틀리다 보니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예. 자, 보시면은 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센터 콘솔이고요. 그 다음에 시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보트입니다. 그 에빈로드 엔진이 달려 있고요. 에빈로드 엔진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희는 뭐 야마 에빈로드 엔진이 투사이클로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인젝션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일을 따로 집어넣는. 그리고 포사이클하고 연비가 거의 비슷하다. 강도하고 내구성은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후미의 가이드봉하고 센터 콘솔 티탑 같은 경우 굉장히 견고해요. 예. 이게 뭐 미국 거는 워낙 튼튼한 걸 전병이 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 뭐 8명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합니다. 자, 재원표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뭐 딜러가 현지 딜러 중개사이 매물을 올릴 때 2004년식 2305라고 23피트 센터 콘솔 그 엔진이고요. 아예 보트고요. 엔진은 에빈로드 225마력 예, 롱타입이 예, 있네요. 기본 뭐 이 정도 급이면 뭐 기름통이 한 300리터가 매립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 시간하고 이런 거는 뭐 자세한 스펙이 안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뭐 이제 딜러한테 만약에 진행 시 간략하게 전화해서 문의를 해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트 후미 쪽 모습이고요. 근데 후미 쪽에 뭐 야마나 머큐리나 이런 것처럼 후미 쪽에 뭐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거 보니 도색은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연식이 2004년이다 보니 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배도 굉장히 깨끗해요. 엔진도 저 정도면 상태가 양호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의 트램섬 트림탭이나 부상판 예, 트림탭이라고 했죠. 전동 트림탭이 붙어 있네요. 이 전동 트림이 붙어 있으면 밸런스 잡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배를 출력을 내고 여기 출력을 내고 앞으로 전진할 때 부상도 활주도 빠르게 도와주고 한쪽으로 쏠림도 이걸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후미 오른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뒤쪽에 뭐 낚싯대 꽂이도 후미 쪽에도 보이는데 뒤쪽 발판이 보이죠. 트랜스엄 박스가 뒤로 나와 있는 형태네요. 발판이 보이고 발판 사이 밑에 부분에 트림탭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미국 배는 상당히 예뻐요. 특히 이제 뭐 티탑이 그 센터 콘솔의 꽃이라고 해야겠죠. 이 화장실 이게 센터 콘솔이 굉장히 큽니다. 큰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 화장실이 놓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23피트는 화장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뒤에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는 투축이고요. 뭐 그리스 주입식입니다. 주입식이고 뒤쪽 후미에 가이드봉도 달려있네요. 가이드봉이 달려있으면 배를 올릴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앞쪽 측면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난간은 선수가 낮죠. 저 낮은 이유가 운전자의 운전자 선장님의 시야에 이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도입이 되면 난간에도 덧대서 앞부분에서도 이제 농어낚시나 이런 것을 기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틸 작업을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가 올 때 투축짜리 이 트레일러는 이제 국내용으로 추가 비용 들어서 수입되는 비용 별도로 추가 비용 들어서 국내용으로 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추가 비용 들어서 교체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티탑 상부를 비춰주고 있네요. 좀 보시다시피
그냥 파이프 하나만 내놓은 게 아니라 앞뒤로 돼 있고 손잡이도 돼 있고 옆에 격자로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도 돼 있고 밑에 볼트 너트로 막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도 부러지지 않게끔 상부에도 지나가고 밑에 대각선으로도 지나가고 또 처마를 받치는 부분에 또 있습니다. 이게 미국 이게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제작을 합니다. 상단 후미 쪽에 낚싯대 꽂이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낚싯대 꽂이는 먼 거리 이동을 할 때 낚싯대가 거치장스럽게 주변에 놀지 않게끔 상부에다가 올려놓고 달리고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트의 선수 부분입니다. 보트 선수 부분이나 게르줄이 살짝 내려 있죠. 뚜껑을 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따로따로 열 수가 있네요. 이게 상당히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비슷한 배를 제가 봤거든요. 웬만한 짐은 여기다 다 때려 놓고 시거장치를 하나 추가로 만들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엄청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배는 가로폭이 상당히 넓어요. 국내 배보다. 그렇기 때문에 롤링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은 사람들 한쪽으로만 서도 쏠림 강성을 많이 잡아준다. 그 다음에 롤링도 많이 잡아준다. 근데 하우스 모델은 센터 콘솔보다는 롤링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엔진 모습이고요. 에빈로드 225마력 돼 있네요. 뚜껑으로 봐서는 굉장히 내구성이란다. 이거 관리 상당히 잘 했는데요. 광은 살짝 죽긴 했는데 이 정도 중고배인데 이 정도의 2004년식인데를 비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4년이 16년 된 거죠. 16년 된 것 치고는 녹도 별로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시퍼스터 고압 유압 장치의 주변에도 녹이 없습니다. 오일 누유도 없습니다. 허물며.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한 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백색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할 때 취약하지 않냐? 어차피 색깔 있는 배들도 갑오징어 먹머리 묻으면 얼룩을 집니다. 갔다 오면은 그 세차로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낚시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조타석 부분입니다. 스틸로 되어 있는 핸들 보이고 각종 게이지, 특이점은 탑마운트 컨트롤 레버 탑마운트가 되어 있네요. 트림 탭이 있다 보니 탑마운트 오른쪽에 보면 트림 탭을 조향하는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게이지 부분 위에 앞부 전면 부분에 보면 수납 공간, 여기는 이제 마린용 오디오 전기장치가 취약한 부분을 여기다가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를 여기다 매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윈도 글라스가 사람 시야를 살짝 가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뭐 하물며 여기 여기 소화기도 있네요. 센터 콘솔 자체가 굉장히 넓고 커요. 미국 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조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터 콘솔 전면 맞은편 앞부분에서 본 모습인데요. 의자 시트도 보이죠. 시트 하단 부위에 맞는 그 시트 공간은 이제 그 기성품 아이스박스를 넣었네요. 아이스박스를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미국용 아이스박스는 굉장히 튼튼해요. 예, 보온도 굉장히 잘 됩니다. 대신에 약간 무게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티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잡다한 거를 올려놓고 밴드로 이제 얼기설기 되는 거를 그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도 돼 있고, 윈도우 글라스 앞에 V자 형식으로 앞에 또 보강이 돼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선장 시트 부분이거든요. 시트는 국내에서도 커스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는 조금 세월감이 있네요. 예, 때도 좀 타 있고, 요거는 뭐 찢어지지 않는 이상 뭐 약품 처리해서 세차를 싹 해놓으면 깨끗합니다. 왼쪽 특이하게 뒤쪽 공간이 대각선 모서리에 문이 나와 있고, 지금 시트는 안 돼 있는데 여기도 걸터 앉을 수 있겠죠. 시트 포지션을 쿠션을 왼쪽 오른쪽에 마련해서 그렇게 사람이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겠네요. 가운데 트랜스홈 공간에 쏙 들어있는 저 뒷부분이 오히려 공간이 있네요. 뭐 형태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있으면 선장석 밑에다가 놓고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뒷공간은 한 2명 정도 뭐
뒤쪽에 2명, 뭐 그 앞에 2명에서 뭐 3명, 4명 정도 낚시 가능하겠네요. 하단부에 점검구 같은 거 뚜껑도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후미 쪽에 몸체에 붙어 있는 낚싯대 그 꽂이도 가운데 뒤에 센터에, 그 다음에 양 옆에서 둘렌 6, 7개가 보이네요. 육안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아까 시트 포지션 그 대각선 꺾여 있는 막혀 있는 부분이 저 수납 공간입니다. 위에 뚜껑도 있죠. 이거는 특이하게 라이브웰이라고 어창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창인지 모르겠는데 위치상 봤을 때는 어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모델은 어창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창은 별도로 지금 가운데 뒤에 트랜스포머 앞부분에다가 아이스박스 큰 걸 놓고 빌지 펌프로 강제로 순환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T탑을 뒷부분에 본 모습입니다. 뭐 상태 배 어디 녹물 흐른 것도 없고, 상당히 이 정도면 2004년에 치고는 15,900달러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여기다 이제 뭐 분류 비용이 아무래도 1000에서 1500 정도 드니까 거기다 뭐 이제 직구 대행비 그다음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좀 메리트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했을 때 현지 딜러가 이 메모리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면 쪽 사진이거든요. 문이 개찰구로 문이 조그맣게 나 있긴 한데 화장실 출입문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낮은데도 깊이감이 있으면 화장실 출입문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 듯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문의를 주셨을 때 현지 딜러하고 통화를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배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뭐 제품을 선택하면 계약하고 나서 이제 현지에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봐서 배 상태를 확인을 하고 수입 대행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차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저희 나라 그 12시 이후에 통화가 되다 보니 오늘 낮에 국내 고객하고 계약을 했는데 오후에 발주를 줘야 됐는데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배가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배를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나는 꼭 이걸로 사고 싶다 하시면 계약 파기해서 그냥 계약금을 돌려주는, 별 문제는 없어요. 상방 과실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간략하게 찍겠고요. 뭐 보트 직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 직구 신청이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골선이었습니다.